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무언가를 누리는 그런 특권 같은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골프장에 갔을 때 그런 느낌들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혹과 그런 중독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내가 못 놓게 되는 거죠. 약간 빚을 내서라도 골프를 계속 치게 되는데, 진짜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골프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골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뭐 문화라든가 비용 여러 가지 여쭤볼 건데, 네. 그 전에 딱 한 가지, 호주에서 골프 많이 치셨고 한국에서도 오셨으니까 치시잖아요. 네. 들어갔을 때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호주에서 골프 칠 때와, 이거 뭐 세세한 거 얘기 안 해도 딱 갔을 때 뭐 되게 다르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한국 골프장은 일단 굉장히 화려하죠. 호주 골프장은 몇 군데를 빼고는 상당히 좀 친근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짐을 갔을 때 그런 느낌? 그냥 상당히 프렌들리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한국은 뭔가 좀 옷 매무새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왠지 뭔가 좀 화려하고 럭셔리한 그런 느낌들이 많죠. 요즘 MZ분들도 많이 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골프 치는데 저는 사실 골프 이제 시작한 지 지난달에 골프채를 샀거든요. 어쩔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목적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작을 조금 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시작하는데, 아, 그렇구나. 원래는 저는 50대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왜냐면 그때 가면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여가를 좀 즐기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40대 중후반부터 레슨을 좀 받고 이제 라운딩은 50세부터 나갈까 생각했었는데, 비용이 어쨌든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어떤 것들이 비용이 잡혀 있는 거죠? 일단은 라운드 비용 자체가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번 나가는데 한 2, 30만 원은 쉽게 들잖아요. 매주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사실은 운동을 하면 매주 해야지 그래도 좀 실력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골프를 쳐서 내가 실력이 늘기를 원한다면 그냥 매주 한 번씩은 갈 것 같은데, 주 1회 라운딩. 예, 주 1회 라운드는 저는 그냥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워낙에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주 1회는 좀 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뭐 한 달에 2번 정도로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는 좀 평균적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도 한 달에 한 번 골프 치는 분은 한 번보다는 2번 정도가. 그렇죠. 근데 실력이 늘려면 그래도 매주 해야 그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되지. 2주에 한 번 하면 또 새롭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20에서 30이면 호주 같은 데는 통상적으로 한 번 나가면 어느 정도 가격대? 호주는 한 번 개념이 아니고 돈을 한 번 1년에 내요. 회원비를 내는 건데, 그 회원비가 디파짓 하는 개념이 아니라 1년을 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약간 헬스장 1년 회원권? 그렇죠. 뭐 대략 제가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150에서 200만 원을 내면 1년 내내 쳐요. 1년 내내? 1년 내내 횟수 쳐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랑 일요일을 빼고 나면 15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토일을 넣게 되면 그때도 내가 치고 싶다 하면 이제 풀 멤버가 되거든요. 올데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호주에서는 200만 원도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에서 생각해보면 200만 원에 1년을 친다고 하면 엄청 저렴한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호주에서는 200만 원이나 해? 생각이 완전 다른 왜 거죠. 그렇게 싼 거예요? 땅이 넓어서 그런 거야? 뭐 골프장이 많나요? 골프장이 많아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골프장의 개수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사기업이 골프장을 땅을 사서 건설을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좀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저렴한 이자를 받고 무상으로, 예를 들면 50년 막 이렇게 50년 뒤에 다시 이렇게 연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땅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서 이자만 조금씩 갚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골프장의 주인이 멤버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개인이 아니라 멤버들이 그냥 계속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이런 개념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골프장도 좀 있고요. 야, 그 정도 가격대면 호주에서는 약간 골프 친다고 하면, 이야, 좀 이제 좀 성공했는데 약간 잘 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는 없겠네요. 없죠. 뭐 사실 젊은 층에서는 쟤 왜 이렇게 땡볕에 저렇게 고생하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호주에서도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골프를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골프가 사실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는 운동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휘둘러야 되고요. 힘을 많이 쏟는 운동인데 호주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럭비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소프트하다. 소프트하죠, 사실. 네, 저는 테니스를 치거든요. 이 그렇군요.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 두 가지가 골프와 테니스 분리잖아요. 네. 저 뭐 골프는 몇 번 라운딩 치야 누군가가 데려가 주셔서 한 번 나가봤지만 두 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테니스를 치는데 네. 테니스가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많이 뛰어다녀야 되니까. 근데 골프는 한 번의 드라이브 샷에 나의 모든 힘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상당히 골프도 격렬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라운딩을 딱 한 번밖에 안 나가봤고 그때도 이제 데려가 주신 분이 또 저희 첫 머리 올린다고 그걸 이제 좀 돈을 좀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좀 공짜로 한 번 쳐봤는데 실제 라운딩 나가면 아까 올해 한 달 한 번 나가면 한국에서 2, 30일 했잖아요. 그 2, 30일 비용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실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이제 골프를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라운드를 하는 거를 머리에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표현이어서 다들 쓰던데 그게 아니에요? 네,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첫 라운드를 한다. 라운딩도 라운딩이라는 표현보다는 라운드. 알겠습니다. 라운드 한 번 나갈 때 드는 비용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 2, 30에? 일단은 그린피라 그래서 골프장, 그린피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프장을 18홀을 치는 비용. 그 다음에 카트비라 그래서 카트를 사용하는 비용. 캐디피라 그래서 캐디 분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그렇게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죠. 세 개네요. 그린비, 카트비, 캐디비.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보통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비도 들고 중간에 또 쉬는 동안에 또 간식 같은 거 먹게 되니까 또 비용이 좀 들고. 9라운드였나요? 9라운드를 하나요? 홀을 하나요? 9홀? 9홀? 9홀 돌고 한 다음에 그 그늘집? 네, 그 9홀 돈 다음에 그늘집 같은 데 가서 네. 또 쉬는 동안에 또 조금 먹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 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들어가죠. 근데 뭐 카트비 가지고도 말이 많던데. 카트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도 걷는 사람들한테는 카트비를 부과를 하지 않지만 카트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카트비를 별도로 또 청구를 하거든요. 어떤 골프장들은 무조건 카트를 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좀 코스가 길다든지 아니면 코스가 조금 험악하다든지 해서 카트를 무조건 타야 되는 코스에서는 카트비를 포함을 해서 비용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카트비가 얼마인지 따로 이렇게 책정은 안 되지만 여하튼 카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트비를 내는 것은 저는 조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준비물이 이제 골프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골프채 풀세트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또 새 채랑 중고채, 어디로 가야 될지 많은 분들도 고민하시던데. 골프채를 무조건 비싼 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나와서 지금 따끈따끈한 모델 바로 구입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한 2번, 3번 지난 모델들도 충분히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철 지난 모델을 상태 좋은 중고를 찾아봐서 구입을 하면 좀 저렴하게 괜찮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채를 풀세트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렴하게는 한 50만 원에서 많이 들면은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뭐 2000만 원까지도 들 수 있겠죠.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입문자는 100만 원 정도면 제가 볼 때 중고채로. 중고채로. 네. 이 채에는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12개 정도가 기본이라 들었던 14개가 있습니다. 14개. 14개. 12개를 가지고 있어 상관없는데 14개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아이언이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있고, 퍼터? 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웨지라 그래서 웨지. 조금 그린 주변에서 쓰는 또 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골프 장비가 뭐 골프 채만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 골프를 시작한 순간 뭐 모든 옷을 다 바꿔야 되는데 옷도 있고 모자도 있고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되죠? 가격대가 좀 또 골프 라인이 백화점도 가보면 층이 따로 있어요. 그 가면
다 약간 좀 비싸 보면. 한국에서는 골프라는 자체가 조금 럭셔리한 범주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대중화가 되려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중저가 브랜드도 좀 많이 그런 시장도 좀 활성화되어서 어떤 분들은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비싼 제품을 구입해도 되겠죠. 지금 가면은 백화점에서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거기 가면은 대체적으로 좀 다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또 중고 제품을 사게 되면 처음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충분히 골프백을 가방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새 거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찾아봐야죠. 좀 현명하게. 처음에 골프를 잘 모르는데 무조건 비싼 제품을 사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지만 중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알뜰하게 괜찮은 쇼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한번 이제 라운드 나갈 때 이제 저도 어쨌든 복장은 문화를 갖춰야 되니까 매장에 갔는데 저는 사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도 매장 갔을 때 가격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결국 전 뭘 샀냐면 나이키에서 다 샀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나이키에서? 나이키도 골프가 있잖아요. 네네, 나이키 골프. 나이키는 진짜 싸더라고요. 오. 타 브랜드 대비해서. 네네네.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잘 치지 않아요. 저한테도 사실 좀 부담이 돼요. 너무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골프 용품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너무 가격이 높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죠. 골프 의류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조금 저렴한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서 저렴한 브랜드를 찾는다든지 해서 조금은 현명한 쇼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비싼 제품을 따라서 남들이 사니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골프장에 갔을 때 격식이라고 하는 걸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의라고도 여겨지기 때문에 컬러가 있는 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셔츠를 밖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벨트를 차고 안으로 놓고 이런 거는 약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지 예의를 갖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반바지는 입어도 되는 거예요? 남자들. 반바지는 지금 조금 의견이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서도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쪽에 프라이드가 강한 골프장들에서는 아직도 반바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골프장들이 이제는 반바지를 허용하는 분위기거든요.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반바지를 허용하는 골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울 때도 치잖아요. 여성분들은 미니스커트는 좀 짧은 거를 시원하게 입고 치시는데 왜 남자들은 더워 죽겠는데 지금 어쨌든 스포츠잖아요. 긴 바지를 입고. 그것이 이제 좀 합리적인 부분과 전통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좀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긴 바지를 입고 격식을 갖추는 것은 좀 전통을 존중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반바지를 입어도 되는 것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건데 적절하게 좀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라운드 나가려면 레슨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살면서 딱 레슨 4번 딱 받아봤는데 레슨 1회는 비용은 어느 정도고 라운드 나가려면 레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나갈 수 있는 수준이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이런 거. 또 그 사모님을 레슨 해주는 그런 것도 정기 콘텐츠 만드시니까요. 레슨 비용은 대략적으로 1시간 레슨에 1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타석비가 있다면 타석비가 한 2만 원에서 뭐 3만 원 정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비가 그 정도 드는데요. 레슨도 조금 저렴하게 하는 곳은 20분 이렇게 레슨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더 저렴하게 짧은 시간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저는 레슨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꼭 레슨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요? 유튜브를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정보가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골프 시작했을 때는 레슨을 저도 30분 레슨을 4회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호주 프로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큰 마음 먹고 레슨비를 내고 처음에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30분 레슨인데 전화 통화를 10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거가 아니라 나쁜 거죠, 그거는. 뭐 호주 문화로 생각했을 때는 호주 문화는 참 이렇게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아니, 내가 돈을 내고 30분을 시간을 샀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 프로를 나무라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 15분 조금 넘게 만약에 레슨을 받는데 그 정도 비용을 낸다. 저한테는 조금 무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레슨을 4번을 받고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독학으로 골프를 했는데요. 그때는 독학으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죠. 도서관에 가서 골프 책 이렇게 보면요. 안에 이렇게 딱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유심히 보고 그냥 생각을 하고 연습장에 가서 그걸 따라 하면서 저는 배웠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계속 보면서 프로분들의 자세를 보면서 내가 따라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을 독학으로 한 다음에 저의 공식 핸디캡이 호주에서 아마추어 4였거든요. 4개. 제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재능적으로. 체격도 제가 딱 보면 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조금 그냥 운동 감각이 있는 정도인데 제가 2년 동안 독학을 해서 핸디가 4개가 됐거든요. 사실 일반 골퍼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싱글 핸디캡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낮은 핸디캡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독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가서 혼자 느낌을 따라가기보다는 프로들의 스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나의 스윙과 비교를 하면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얼마든지 그렇죠? 이렇게 찍어서 내가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살펴보면서 프로들의 공통점은 따라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다. 레슨비는 들지 않아도 된다. 유튜브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약간 그런 시대로 점차 가고 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한국에서 월급과 연봉 어느 정도 이상부터 골프를 쳐야 한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딱 누가 정해놓은 건 없지만 저희 채널에 나왔던 한 이제 경제 전문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뭐 누구나 원하면 칠 수 있고 그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연봉 1억 이상부터 치자.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에 저는 사실은 공감하거든요. 근데 개인에 따라서 지출이 다르잖아요. 아이한테 학원비를 많이 쓰고 있다. 사교육비를. 그러면 좀 1억 이상 벌고 계시다 하더라도 여유가 좀 없을 거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어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그래도 약간의 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부담이 될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골프를 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여유 있을 만큼이 된다면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담 측면에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2030이 골프로 진짜 많이 떠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인지랑 그리고 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2030 부들은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 뭔가 이렇게 열풍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 나도 해야 돼. 그걸 못하면은 내가 좀 뭔가 도태되는 느낌이 들고 또 특히 이제 SNS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 골프장에 딱 가서 근사하게 옷 입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나는 못하면 나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 무리를 해서 골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사실 그 연봉이 얼마냐에 그걸 떠나서 나에게 부담이 되면 치면 안 되는 건데 2030이 사실은 그 2020년부터 그 자산 시장이 좀 폭등할 때부터 그때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많이 떠났다는 거는 그만큼 해봤는데 부담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그 호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골프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정부에서 좀 많이 이렇게 돈을 푸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금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도 돈이 많은 거예요. 보조금도 많이 받고 막 이러니까. 세금 혜택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골프채도 많이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자율도 올라가면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정부가 다시 이제 좀 긴축 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돈도 조금 그만큼 없어지고 시중에 타격을 이제 2030 세대가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조금 과소비를 했던 거가 지금 좀 영향을 많이 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해보니까 막상 골프가 좀 어렵잖아요. 잘 늘지도 않고. 실력도 잘 안 늘고. 네, 잘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골프 시장에 들어왔는데 열기가 식을 때가 됐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을 느끼게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프로님 보셔서 한국 와서 그런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 네. 다들 정말 골프를 정말 좋아하나요? 남들이 좋아하니까 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셨을 때 좀 어떠세요? 그냥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은 골프가 좀 네. 좋긴 해요. 왜 그러냐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나가면은 대자연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얼마든지 나가면은 이렇게 골프장 같은 풍경이 그렇죠. 가슴이 이렇게 확 트이는 그런 맞아,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국은 좀 특히 이렇게 도심에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빌딩 숲 속에서 살다 보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맞아. 그럴 때 이제 골프장에 딱 갔을 때 이렇게 초록색 잔디가 펼쳐져 있고 가슴이 확 트여지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느꼈을 때 가면은 조금 힐링도 되고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를 치는 동안에 동반자분들과 얘기도 많이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도 있고 또 골프가 조금 치기 시작하면 재미도 있어요. 아마 작가님도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재밌었어 이렇게 느끼실 아니, 저는 한 번 그런 딱 나갔을 때 깜짝 네. 놀랐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뭐 대자연의 풍경에 그런 그린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 공원이나 가면 잔디 잘 깔려 있는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자연 그런 잔디를 밟으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야기가 되게 고급스러워진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한 사람인 듯한 느낌 내가 조금 일반 대중과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무언가를 누리는 그런 특권 같은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뭔가 타인들과 좀 구별이 돼서 좀 특권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여하튼 골프장에 갔을 때 그런 느낌들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조금 유혹과 그런 중독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골프에 막상 빠지고 나면 내가 못 놓게 되는 거죠. 약간 빚을 내서라도 골프를 계속 치게 되는데 저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좀 반대되는 입장에 서긴 해요. 저도 골프 프로이지만 진짜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골프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을 내서 골프를 하는 거는 뭐 그분이 뭐 골프 선수로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만 살 것이 아닌데 그래도 나의 인생이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국에서 다니다 보면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호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래된 차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거의 현찰로만 차를 사고 있는데 조금 무리를 해서 좋은 차를 사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이 가계빚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서 이 소비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프 그 약간 허세 문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이어지는 거죠. 제가 네. 말씀드렸던 거랑. 그 이제 허세 피라미드라는 것도 제가 되게 친한 불남이라는 유튜브가 이제 만들었던 건데 원래 처음에 골프와 SNS 이런 비교 문화, 허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죠.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국에는 타인의 눈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내가 좀 근사해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그만큼 내가 타인의 시선에 조금 종속받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얼만큼 자유를 얻는가가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그렇죠? 정말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허세라고 하는 거를 쫓는다라는 자체가 그만큼 내가 그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해서 나 자신이 아닌 외적인 부분으로 그만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허세라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만약에 굉장히 단 음식을 먹으면은 그때는 내가 입에서 아주 행복함을 느끼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없어지는 거고 또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내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세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입에는 맛은 있는데 내가 허세라고 하는 것을 딱 먹었을 때 사람들이 오 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 순간은 약간 뭔가 기분이 좋지만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고 그러면은 나는 또 허전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허세를 찾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계속해서 내 내면은 고갈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해요. 허세 부리는 비용 가지고 저축을 해서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때는 내가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는 건데 그 비용을 불필요한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쓸데없는 그런 나를 과시하는 거에 써가지고 나의 미래를 좀 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30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게 예를 들면 40대, 50대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때 즐기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고 그거 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권리인데 사람들이 골프를 친다고 해서 과소비가 아니죠. 내가 상당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면 골프 치는 것은 그냥 운동인 거잖아요. 다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죠. 남을 시선에 좀 의식하는 사회 분위기도 약간 좀 한몫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호주에서 20년 이상 거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보면서 제가 막 부담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만약에 할부로 샀으면은 매달 돈을 낼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학원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소비가 과열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이거를 과감하게 조금 잘라내야 돼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듯이 절반 이상으로 불필요한 소비들은 딱딱딱 이렇게 빼내야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더 발전할 수 그래서 있지 요즘에는 않을까. 저는 조금씩 그게 바뀌게 이게 뭐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다들 이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지다 보니까 조금 바뀌는 게 약간 허세에서 조금씩 이제 실속 및 약간 실체적인 운동을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골프라는 운동 주변에서 하는 사람도 많고 하면서 저도 뭐 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취미이자 여가라고 생각하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테니스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테니스도 막상 시작해보면 테니스도 되게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본인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같이 쳐주지도 않고 사실은 골프는 어쨌든 내가 내 공을 치니까 못 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는데 테니스는 내가 치는 공을 프로님 못 받으면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시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레슨을 거의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가 어쨌든 골프보다는 돈이 훨씬 적게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비용도 있고 또 실력이 잘 안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테니스에서 넘어간 게 요즘에는 러닝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러닝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는 단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가장 사실 또 적은 돈이 왜냐면 운동화만 하면 사실 운동화 없어도 뛸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요즘 진짜 러닝 저는 이제 러닝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나가보면 접수가 3분 만에 그냥 끝나요, 마감이. 그걸 보면서 조금씩 바뀌는 느낌? 네. 점점 바뀌겠죠, 의식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서 마지막 제가 정리하는 질문을 드리면 이제 저희 생각을 저는 이제 프로님한테 좀 확인받고 싶은 건데 저는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과 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구분한다면 물론 전제는 각자가 치고 싶으면 치는 겁니다. 하지만 부담이 된다면 남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치는 게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이 부담이 되는 좀 비싼데 치지 말까 이런 정도라면 가급적이면 아직은 칠 때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세요?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대인데 나이대가 만약에 지금 2030이다. 근데 본인이 진짜 엄청 많이 벌고 부자가 아니라면 아직은 내가 내 역량과 자기 개발과 내 승진과 이런 걸 해야 될 나이대잖아요. 그때는 가급적이면 아직은 안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뭐 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골프가 은근히 운동이 좀 많이 돼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칠 수 있다면 그런 여건이 된다면 2030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없다면 여유가 없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있다라는 안 되는 전제하에 그 운동에 상당히 좋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미래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휴식과 운동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0도 여유가 있다면 일찍 시작을 하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나이였는데 저는 돈이 별로 없고 나이가 젊어도 그래도 골프를 쳐도 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영업직이라든가 본인이 하는 직무 자체가 뭔가를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골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쳐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투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돈도 좀 여유가 없고 나이도 젊은데 목적이 그냥 즐기기 위한 거야 라면 죄송하지만 그 즐기는 거 조금만 키핑했다가 내가 좀 여유 있게 쉴 수 있을 때 그때 즐기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